꼬마 소년 닐스 카알슨, 린드그렌 지음. 바틸은 연방 창밖을 내다보며 아빠와 엄마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날마다 일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바틸은 언제나 혼자 집을 보아야 합니다. 엄마는 바틸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가엾어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놓고 나가십니다. 저녁은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면 같이 먹죠. 어린 바틸에겐 하루 해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방 안은 몸이 꽁꽁 얼 것 같았지만 불 피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틸은 침대에 드러누워 왜 이렇게 심심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틸이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메타라는 다정한 누나가 있었지만 얼마 전 병으로 죽었습니다. 바틸은 누나 생각을 하니 더 쓸쓸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타박타박 하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신인가? 바틸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온몸을 발발 떨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바틸은 이불 한쪽을 들치고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바로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틸은 무서움을 꾹 참고 살며시 몸을 일으켜 침대 밑을 거꾸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사내아이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 그 꼬마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바틸도 조금 당황하면서 멋쩍게 대꾸했습니다. 둘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바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누구니? 침대 밑에서 뭐 하는 거야? 난 꼬마 닐스 카알슨이라고 해. 바로 여기서 살고 있지. 여기라곤 하지만 네 침대 밑이 아니고 저기 저 계단 밑이야. 저쪽 구석에 입구 보이지? 꼬마 소녀는 바틸의 침대 밑에 있는 커다란 쥐구멍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틸은 꼬마 소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터 살았었니? 아니야, 이틀 전에 이사 왔어. 전에는 릴리안 숲의 나무 뿌리 밑에서 살았는데 가을이 되면 숲에서 살기가 쓸쓸해지거든. 하지만 난 정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다니? 남쪽 나라 누님 집으로 이사가는 쥐를 만나서 여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해도 애를 먹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쥐가 빌려주지 않았으면 방을 못 얻었을 거야. 그래, 집을 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요즘 집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는 바틸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꼬마 소녀는 계속 짓거려댔습니다. 물론 가구 없이 방만 빌렸어. 자기 가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이 더 좋거든. 그렇다면 넌 가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구나. 꼬마는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어? 아니야, 그게 글쎄, 사실 난 가구 같은 건 필요 없어. 꼬마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도 지독히 추운데 네 방도 꽤나 춥구나. 응, 추워.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불 피우기조차 귀찮아. 꼬마 소녀는 몸을 녹이려고 하나 둘 하며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꼬마는 부지런히 손발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바틸에게 말했습니다. 난 난로는 있어. 하지만 장작이 비싸서. 그런데 넌 매일 뭐 하면서 지내니? 하루 종일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게 일이야. 정말 지루해서 못 견디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혼자 있다는 건 괴로운 일이니까. 꼬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친구가 되어 내 방에서 같이 놀면 어떻겠니? 꼬마의 말에 바틸이 깔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넌 내가 저 좁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주 쉬워. 저기 못이 보이지? 저걸 살짝 건드리면서 실내비펜 하고 외치면 너도 나만큼 작아진단다. 정말? 하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날 못 알아보시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못을 건드리면서 실내비펜 하고 외치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니까. 바틸은 꼬마 소년의 설명을 듣고는 금방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바틸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검지로 못을 두드리면서 실내비펜 하고 외워보았습니다.
그러자 꼬마 소년의 말대로 바틸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젠 쥐구멍이 대문만큼 커 보였습니다. 바틸은 너무나 신기하여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못을 건드리면 커진다면서? 그러면 너도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꼬마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공평하지만 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꼬마는 바틸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부턴 날 리세라고 불러줘. 자, 내 방에 가자. 바틸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둘은 다정히 손을 잡고 쥐구멍으로 들어서니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바틸 조심해. 난간이 흔들리니까. 리세와 바틸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 조그마한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작은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꼬마 소년 닐스 칼슨. 문을 들어서자 리세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어때? 멋진 방이지? 작은 방이지만 창문도 나 있고 파란 난로도 있어. 아주 좋은 방이구나. 밤에는 어디서 자니? 좀 춥긴 하지만 방바닥에서 자. 얼어 죽지 않으려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어나서 깡총깡총 뛰어야 하는 게 좀 귀찮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바틸은 리세가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바틸 자신은 적어도 밤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었으니까요. 얼핏 바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리세야, 내가 장작 구해줄게. 정말? 네가 장작을 구해준다고? 바틸 고마워. 리세는 바틸의 손을 꼭 잡고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난 성냥을 켤 줄 모르니 불은 내가 피워야 한다. 그건 걱정 마. 장작만 있으면 불 피우는 건 문제없어. 바틸은 층계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커지려고 못을 건드렸지만 아까 그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더라? 비실레펜? 펜실레비? 바틸이 니세에게 소리쳐 묻자 니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레비펜이야. 바틸은 니세가 가르쳐준 대로 외쳤습니다. 실레비펜이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실레비펜 하나만 말해야지. 실레비펜 하나만. 바틸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래도 바틸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봐, 실레비펜. 다른 말은 해선 안 돼. 실레비펜. 그래야 바틸이 알아차렸습니다. 실레비펜. 그러자 바틸은 정말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습니다. 바틸은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불을 긋고 난 성냥 끄트머리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숨만 잘라버리고 쥐구멍 앞에 쌓아놓은 다음 다시 주문을 외워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니세를 불렀습니다. 니세, 이것 좀 도와줘. 꼬마가 되니 이렇게 작은 성냥개비 장작도 다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니세와 바틸은 신바람이 나서 장작들을 힘든 줄도 모르고 다 날랐습니다. 두 꼬마는 신이나 난로 곁에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작인걸? 니세는 난로에 장작을 가득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입술을 모아 후후 불어댔습니다. 탁탁 소리를 내며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걸? 난로에 불이 피는 모습은 참으로 멋져. 작년 여름 이후 이렇게 따뜻하긴 처음이야. 니세가 말했습니다. 두 꼬마는 다정하게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꽁꽁 언 손을 녹였습니다. 땔감을 잔뜩 마련해둔 니세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넌 뭘 먹고 사니? 바틸이 이렇게 묻자 니세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대로 먹어. 오늘은 뭘 먹었니? 오늘은 그러고 보니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나. 바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럼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빨리 가서 먹을 거 가지고 올게.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네 은혜를 잊지 않을게. 번번이 너한테 신세 만져서 어떡하니? 바틸은 대답도 듣기 전에 벌써 계단을 반쯤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틸이 실레비펜을 외치자 몸이 전처럼 커졌습니다. 몸이 커진 바틸은 번개같이 찬장으로 달려가 작은 치즈 조각과 빵 조각, 그리고 설탕에 졸인 열매 2알, 고기 경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쥐구멍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다시 작아진 바틸은 니세를 불렀습니다. 먹을 거 가져왔어.
그러나 부를 것도 없이 니세는 이미 곁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바틸도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경단부터 먹자. 바틸이 말했습니다. 고기경단은 니세의 머리만큼이나 컸습니다. 양쪽에서 먹으면서 누가 가운데까지 먼저 먹나 시합하기로 했습니다. 니세가 이겼습니다. 다음에는 버터를 바른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빵 조각이 마치 큰 배처럼 보였습니다. 니세는 치즈 조각은 먹지 않고 그냥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한 달치 집세 대신에 쥐에게 줘야겠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나게 돼. 니세가 이렇게 말하자 바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세는 내가 나중에 마련해 볼 테니까 치즈도 마저 먹도록 하자. 두꼬마는 치즈도 마저 먹었습니다. 설탕에 졸인 열매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을 테야. 배가 부르면 그렇게 하렴. 배가 잔뜩 부른 니세는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따뜻한 난로 곁에서 잘 수 있겠구나. 니세의 말을 듣자 바틸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벌떡 일어난 바틸은 어느새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니세는 어리둥절하여 계단 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 바틸이 크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니세, 침대 나르는 것 좀 도와줘. 니세가 바삐 가보니 바틸이 예쁜 침대를 날라다 놓고 그 곁에서 방긋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틸은 전에 메타 누나가 가지고 놀던 인형의 침대를 옮겨왔던 것입니다. 요 대신 솜을 좀 가져왔어. 그리고 엄마가 내 잠옷감으로 사오신 플라넬 천을 잘라왔으니까 이걸 담요 삼아서 덮고 자도록 해. 이야 신난다. 니세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잠옷도 가져왔는데 여자 옷이긴 하지만 그대로 입어. 바틸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자 옷이면 어때? 따뜻하면 그만이지. 니세는 그 인형의 잠옷을 만지작거리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여태 이런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더구나 이런 잠옷은 물론이고. 지금 바로 입고 자도 괜찮을까? 괜찮고 말고.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가 됐으니 난 어차피 돌아가야 되잖아. 바틸이 이렇게 말하자 니세는 곧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더니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솜 속으로 쏙 들어가서 플라넬 천을 덮었습니다. 니세는 새삼스레 신이 났는지 입을 방글거리며 바틸에게 말했습니다. 야 신난다. 배도 부르고 따뜻하기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 졸려. 바틸도 니세가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매우 흐뭇했습니다. 니세야, 나도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야. 그럼 내일 또 올게. 하지만 니세에게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벌써 잠이 들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바틸은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시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틸에게 입맞춤을 하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바틸은 자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작게 한 다음 니세에게 달려갔습니다. 니세는 벌써 일어나서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니세가 바틸에게 물었습니다. 불을 떼도 괜찮을까? 그럼 장작은 얼마든지 가져올 테니까 걱정 마. 바틸은 방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니세야, 여기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어때? 좋지. 이 마룻바닥은 한 번도 닦지 않았는가 봐. 자, 우리가 깨끗이 닦자. 바틸은 층계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바닥 닦을 솔과 물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엌 개수대에 헌 칫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 자루를 잘라버리고 솔만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찬장을 뒤져서 엄마가 젤리를 만들 때 쓰는 조그만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 그릇에 더운 물을 조금 붓고 가루 비누를 풀었습니다. 다음에는 걸레를 조금 찢어서 그것들을 모두 쥐구멍 앞에다 쌓아놓고 니세를 불러서 함께 그의 방으로 날랐습니다. 그러자 니세가 감탄했습니다. 이야, 정말 굉장히 큰 소리구나. 둘은 마룻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틸이 솔로 닦으면 그 뒤를 니세가 걸레로 훔쳤습니다. 그릇의 물은 금방 더러워졌지만 바닥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바틸이 니세를 보고 말했습니다. 층계 옆에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 있어. 그러면 내가 멋진 거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눈 뜨면 안 돼. 니세가 눈을 감고 있으려니까 위쪽 방에서 무엇인가를 천천히 끌고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바틸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자, 이제 그만 눈 뜨고 앞에 봐. 니세가 눈을 떠보니 진짜 탁자와 깜찍스러운 팔걸이 의자 2개, 나무로 된 발받침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 멋져. 난 이런 것들을 생전 처음 본다. 너 혹시 요술 부리는 거 아니야? 니세가 바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물론 바틸이 요술을 부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 메타 누나의 장난감 상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깔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깔개는 메타 누나의 장난감 방짓기로 짠 것입니다. 우선 그 깔개부터 깔았습니다. 그것은 방바닥에 꼭 맞았습니다. 니세는 그것들을 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멋진 방이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삼각 선반은 방 구석에 놓고 방 한가운데에는 탁자와 팔걸이 의자를 놓았습니다. 난로 앞에는 발 받침을 놓고 보니 그야말로 산뜻하고 포근한 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방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내겐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야. 니세는 생전 처음 이런 방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바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자기 방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도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처럼 더러워서는 안 되겠지. 니세의 말이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우리 목욕할까? 그래, 나도 찬성이다. 니세도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윽고 아까 그 청소할 때 썼던 그릇에 깨끗한 더운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헌수건 조각이 커다란 목욕수건이 되었습니다. 그릇 목욕통을 가져올 때 층계에 물이 조금 쏟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목욕하기에는 넉넉했습니다. 바틸과 니세는 서로 앞을 다투어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바틸, 내 등 좀 밀어줘. 니세가 바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바틸이 니세의 등을 밀고 나자 이번에는 니세가 바틸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나게 물장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마룻바닥으로 마구 튀었지만 깔개는 이미 말아두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튄 바닥만 닦으면 되니까요. 목욕을 끝낸 바틸과 니세는 상쾌한 기분으로 난로의 발받침에 걸터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틸은 부엌으로 올라가서 설탕과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한데 넣어 난로불에 졸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바틸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니세도 따라서 옷을 입었습니다. 바틸은 옷을 입고 있는 니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랑 같이 위에 가보지 않겠니? 아주 재밌을 거야. 넌 내 스웨터 속에 숨어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까. 니세는 바틸의 그 멋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이야, 신난다. 나 꼼짝하지 않고 있을게. 바틸이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 상 앞에 앉았을 때 엄마가 바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나, 어쩐 일이니? 내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네, 목욕했어요. 목욕이라니, 아니 어디서? 이 속에서요. 바틸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젤리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틸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됐구나. 그동안 너에게 여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명랑해졌으니 정말 다행이야. 아빠는 아주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날마다 바틸 혼자 집에 두고 나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정말 좋은 일이지 뭐예요. 엄마도 아빠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바틸은 스웨터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혼자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바틸은 스웨터 속에 손을 집어넣어 꼬마 친구 닐스 카알슨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